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의 시황과 그 다음에 향후에 볼 종목 세 가지를 같이 볼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가 나오죠. 너무 센 거 아니냐,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무섭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그런 걸 보여주는 그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가장 많이 보는 데이터, 지금 보게 되면요, 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7개월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요, 이 정도면은 글쎄요, 저도 오래 했습니다만 그리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7년 이후에 가장 긴 월봉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그림 한번 보게 되면 2월 달에 2.6%가 올라가면서 출발한 증시가 8월 달에 2.9%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정말 강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20%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강세의 모습은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왜 올라가고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실적 너무 좋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향후 나올 만한 실적에 대한 예상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과 EPS만 올라가는 그 외형의 모습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외형뿐만 아니고 질적인 모습까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질적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마진율을 보통 얘기하는데 마진율이요, 지금 나와준 수치를 보게 되면 약 13%. 제가 보기에도 10년 동안에 이렇게 잘 나온 수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까지 많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의 모습 본다 그러면 외형도 커지고 있지만 질적인 모습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의 어떤 주가 상승의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면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요건 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델타 변이. 델타 변이가 물론 지금은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확산세를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 꺾일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테이퍼링인데 테이퍼링은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 한다고 했지만 언제 할지 모르죠. 근데 그거를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게 매월 나오고 있는 고용지표가 많이 잘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8월 고용지표가 우리가 예상치보다 너무 잘 나와버리면 아마도 그 테이퍼링이 9월 달로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가 사실 시장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뭐 테이퍼링이나 델타 변이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겸비한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도 9월 달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달이지만 역시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약간 특징이 있었는데 무슨 특징이냐면 2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다음 분기 어닝을 낮추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갈 걸 봤는데 실제 어닝 가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10월 달 3분기죠. 3분기 실적이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전망을 낮췄던 기업들이 약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건데 한 가지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과거에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기업이 있었죠.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가 역시 2분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3분기 전망을 낮추면 주가가 좀 빠진 그런 케이스인데요.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가가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넷플릭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봉상입니다. 16거래일 중에서 15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또 6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넷플릭스가 최근에 갑자기 어떤 호재가 나온 거냐? 혹시 투자금이 올라갔냐? 목표 주가 올라갔냐? 그게 없습니다. 아무 기사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간 겁니다. 왜 올라갔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이 지금 보게 되면 20% 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한 시장에서도 뭔가 조금 우리가 확인된 종목 중에서 많이 못 간 거, 약간 재미가 없는 거를 고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매기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플 같은 것도 못 사시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매기가 넷플릭스로 온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매기가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을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많이 하는 종목 중에서 지금 여전히 1년 동안 보게 되면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 주가가 지금 굉장히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나빴습니까? 나쁜 게 아니었죠.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만약에 델타 변이가 완화가 되면서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 그런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이 낮춰준 그 실적이 10월 달에 나온다 그러면 이미 눈높이가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만 잘 나오면 바로 비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주식을 매수할까 고민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는 좋았지만 3분기에 대한 그 전망치 낮춘 것들을 보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승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같이 한번 저희가 그 흔히 보고 있는 주식 거래 앱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아마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끝나죠.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시고 계신 외형의 모습, 매출, 그 다음에 질적인 모습, EPS 영업이익을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난 영어를 못합니다. 내가 번역을 못합니다 하시겠지만 그림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프를 보시면 딱 되는데요. 지금 나가는 그림이 아마존의 매출과 이익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매출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 다음에 이익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업이익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익 같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쉬어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이렇게 약간 재미가 없는 기업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근데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실적이 이 정도 나가겠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기업이지 뭐 실적이 막 재미없는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에 보시면 좋은데 다만 주가가 재미없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미 넷플릭스는 이제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금 못 살 것 같고요. 지금 아마존이 상당히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다시 한번 아마존 같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하반기 갈수록 한 가지 그 이슈가 나오고 있죠.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슨 트렌드냐면요. 배당을 많이 증가시키는 기업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도 팬데믹 때 배당을 삭감하거나 중지한 기업 되게 많았죠. 근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배당을 올리는 기업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배당 인상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배당 주는 기업이 좀 많습니까? S&P 500 중에서 80%가 배당을 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르기 쉽지 않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테이퍼링이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 안 할 거야. 금리 인상 안 할 거라는 분보다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테이퍼링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보는 분 많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배당도 역시 그런 종목을 고르시면 좋은데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고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금융주인데요. 제가 이제 많은 방송에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본부장님 금융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보게 되면 금융주가 미국은 되게 재밌어요. 올해도 가장 많이 올라간 금융업종이었거든요. 지금 S&P 500이 20% 올라갔는데 금융업종은요. 딱 2배가 올랐습니다. 2배가. 일부 종목들은 1년 동안에 더블난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식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금융주도 올라감이 만약에 이제 탄력이 붙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배당까지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워낙 잘하는 기업이니까 바로 그림이 나올 건데요. 차트는 물론 이제 거의 상 최고치 부분까지 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배당하는 기업들은 뭘 보면 좋을까요? 차트? 그런 거 필요 없죠. 배당금이 얼마나 올려주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은데 역시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뭐 여러분들 영어 필요 없죠? 딱 막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 모습이냐 내려가는 모습이냐 즉 배당금 올려주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수년째 약 10년 동안에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려주고 있다는 게 뭐 빚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배당주를 고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정말 더하려고 좋은 종목이겠죠. 그 종목이 바로 뱅크 어메리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뱅크 어메리카뿐만 아니고 다른 금융주가 상당히 좋은 게 많은데 일단은 탑픽으로 이 종목을 꼽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그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자산 관리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업용 은행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금리에 만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금리 민감도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상업은행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트렌드가 또 뭐가 있냐면 배당과 더불어서
자사전 배율을 많이 증가시키는 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바이백이죠, 바이백. 바이백인데 배당이나 바이백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이 초과 달성해서 많이 회사에 유보금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주주들에 돌려주는 환원 정책인데 뭐 배당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바이백과 배당을 그렇게 많이 후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색한데 미국은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증가시키는 기업을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놓은 ETF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만약에 잘 머리 아파, 힘들어. 그러면 아예 ETF를 구매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ETF에 있는 안에 있는 개별 종목을 따로 뽑아갖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하시는 하시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반기에 불어올 하나의 트렌드를 본다 그러면 무조건 배당과 바이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어우신다 그러면 하반기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수익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만약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 합니다. 9월 달에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배당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식은 물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배당주는 매월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물려 있어도. 그게 하나의 또 큰 특징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같이 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ETF인데 심볼은요. DIB입니다. DIVB. 그러니까 앞에 있는 DIV는 디비던드 약자고요. B는 바이백 약자입니다. 그래서 디비던드하고 바이백을 같이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볼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DIVB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나는 이거 뭐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난 개별 종목이 좋아. ETF가 무슨 수익이 나겠어? 한다 그러면 여기 포함 종목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1등이 애플입니다.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JP모건체이스, 4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 P&G, AT&T, 알파벳, 존슨앤존슨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이백과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이들 기업이라고 보시면 딱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 혹은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약간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약간 성장주 혹은 나스닥 쪽 이런 거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약간 중소형주에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들 기업들이 보통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약간 잘 버티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금리 산다고 그러면 좀 충격이 있겠지만 점점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약간의 그 나스닥 관련주 혹은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요. 여러분들 약간 시총이 작은 기업들, 약간 중소형주에 편입되고 있는 이런 다크호스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크호스. 뭔가 조금 기대가 커지는 그런 기업들이죠. 혹은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약간의 용자의 주식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업앤다운 있지만 꾸준히 올라갈 만한 기업.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워낙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여러분들이 약간 용기가 좀 필요한 주식입니다. 어떤 기업을 가져왔냐면요. 오늘은요. IT 컨설팅 업체인데 이팸이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이팸. 심볼이 EPAM입니다. 역시 이거 주가도 역사상 최고치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앱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외형이 커지고 있고 체력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IT 컨설팅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밖에 못 나가면 기업들은 뭘 하냐면요. 이럴 때에 우리 내부의 전산망을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바꿀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이 기업에 이런 거 주문합니다. 우리 기업 한번 좀 해줘, 도와줘. 어떤 전산을 바꾸면 더 뭔가 좀 잘 될까? 한다 물어본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우리 기사의 어떤 이 회사의 시스템은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을 해주면서 실제 IT를 바꿔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실적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엑센추어라는 기업 혹시 아실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엑센추어 하면은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거든요. IT만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약간의 막내 동생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EPM이.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큰 형님이 칭해지고 있는 이 엑센추어가 지금 주가의 모습이 역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EPM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트렌드가 이런 IT 컨설팅하는 기업들이 많이 떠가고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기업보다는 조그만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뭔가 조금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약간의 뭐죠? 템버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많이
홍보가 되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10배가 가면 좋은 거고 못 가면 어쩔 수 없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10년 동안 주가가 올라온 폭을 보게 되면요. 이미 10배가 이미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면 10배가 올라왔는데 지금 내가 사면 물리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겠지만 지금 그림에 나가는 것처럼 실적을 본다 그러면 실적을 보십시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이익과 뭐 매출과 영업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이었죠? 한 3살 정도 됐는데요. 수많은 IB가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속 올린다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까지는 꾸준히 올라갈 것 같고 조금만 더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어떤 혹자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엑센추어가 이팸의 시총 6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팸도 엑센추어만큼 못 갈 이유가 없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홍보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장담하면 좀 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장담 못 합니다만 그렇게 같은 궤적을 보일 것 같다는 거는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이 세 가지, 네 가지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외형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매출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내부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재미없는 기업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넷플릭스가 그랬고 아마도 아마존도 그럴 것이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뭘 하냐면요. 하반기에 배당하겠죠. 그 다음에 바이백하겠죠. 그럼 그런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관련 ETF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올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테이퍼는 지연이 되고 또 한 가지 만약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큰 기업보다는 약간 중소형 쪽으로 매기가 들어올 건데 그때 조그만 기업을 보자 해서 이 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구성하신다고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요 주식을 딱 보실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린 그 그림 중에서 딱 그 DIVB만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주가 차트. 다른 것도 주가 차트 보인 적이 없죠. 여러분 주가 차트를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가져가시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주가 차트를 먼저 가까이 하시면 일단 실적을 모르지 않습니까? 보기 전에 본 모습이기 때문에 9월 달에만 흔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칫 그냥 매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차트보다는 기업 실적을 보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늘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이 차트를 보시면 좋은데 딱 세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익만 보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ETF는요. 차트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또 설명드렸던 어떤 게 편입이 되는지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입된 걸 보시면 아까 DIVB 같은 거 애플이나 이런 우수의 기업들이 포함되는 그 기업만 봐도 현재 주가가 굉장히 센 종목들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ETF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ETF 역시 차트도 좀 봐야겠지만 차트보다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하반기에 종목을 잘 꾸리시면 좋은데 아마 이 안에서 꾸려가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추가 6% S&P 500 기준입니다만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뭐 장담 못하겠지만 얼추 비슷하게 좀 수익이 나올 거로 보이니까 이렇게 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지금 수많은 IB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일단 이런 성장주 뭐 기술 다 좋은데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에너지하고 금융주도 관심을 갖자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에너지를 뺐습니다만 왜 제가 에너지 얘기 안 하냐면 에너지 얘기하자 하면 많은 분들이 장우석 본부장이 에너지 사라고 그러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보통 유가 관련 ETF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보통 흔히 얘기하는 뭐 3배짜리 투자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뺐거든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를 빼놓고 보시고요. 금융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금융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바이백, 그 배당 혹은 또 닥코스 조그만 기업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못 가는 종목들만 꾸신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들으면서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